경기 기록부터 좀 볼까요? 일단 패스 횟수부터 많이 차이 나죠? 패스 횟수가 한 200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터치 횟수도 한 200개 정도 차이가 나고, 그만큼 맨시티가 볼을 많이 점유를 한 경기였어요. 점유율은 한 6대4 정도 됐는데, 이제 지켜볼 만한 점이 뭐냐, 파이널 서드 공격 지역에서의 패스 횟수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났죠. 맨시티가 67개, 레알 마드리드가 245개예요.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공격 지역에서의 패스 횟수가 4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 이 뜻은 그만큼 레알 마드리드가 맨시티의 압박에 막혀서 공격 지역으로 못 나오고, 맨시티는 계속해서 레알 마드리드를 몰아붙이는 경기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두 팀이 볼을 잃어버린 지역을 한번 볼게요. 이게 맨시티가 볼을 잃어버린 지역이거든요. 맨시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맨시티는 볼을 잃어버린 지역이 대부분 레알 마드리드 진영 쪽이죠. 공격을 하다가 볼을 빼앗긴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레알 마드리드를 보면, 레알 마드리드는 자신들의 진영에서 볼을 빼앗긴 횟수가 훨씬 많죠. 그렇다는 건 레알 마드리드가 맨시티의 압박에 볼을 빼앗긴 횟수가 많았다. 이걸 알 수 있는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외로 이게 슈팅 횟수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슈팅 횟수는 맨시티가 16번,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11번인데, 유효 슈팅이 맨시티 6번,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5번이죠? 아까 우리가 공격 지역 패스를 봤을 때, 공격 지역에서의 패스 횟수가 맨시티가 한 4배 정도 많았었는데, 슈팅 횟수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고, 심지어 유효 슈팅 횟수는 하나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거는 그만큼 레알 마드리드는 결정력이 굉장히 뛰어난 경기를 펼쳤다. 적은 공격 횟수를 득점으로 만들어내고 유효 슈팅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레알 마드리드는 카세미루가 못 나온다는 것이 수비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카세미루가 못 나오면서 오늘 크로스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면서 발베르데가 중앙 미드필더로 이제 내려왔거든요. 지난 첼시와의 1차전, 2차전에서 보면 발베르데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죠. 그러면서 발베르데가 수비할 때는 3백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발베르데가 이 오른쪽 측면을 커버하는,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 숫자를 확실하게 늘려주는 형태로 수비적으로 단단하게 만들고, 역습할 때는 비니시우스와 벤제마를 활용한 역습, 이렇게 이제 첼시전을 풀어갔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발베르데가 오른쪽으로 나오지 못하고 호드리구가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하는데 수비 숫자가 적어진 모습을 보여줬어요. 호드리구가 수비를 내려왔을 때 수비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 못했거든요. 이 첫 번째 득점 장면에서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베르나르도 실바의 움직임을 따라가니까, 이때 마레지가 중앙으로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발생했고, 마레지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확실한 크로스 찬스가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였느냐, 제주스가 중앙에 오늘 있었잖아요. 제주스를 이제 밀리탕이 따라갔죠. 그런데 이때 데브라이너가 밀리탕과 카르바알의 사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오면서 헤더를 기록했는데, 이게 발베르데가 있었다면, 발베르데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와서 수비적으로 내려오는 전형이었다면, 그렇다면 카르바알이 중앙으로 확실하게 들어와 줬을 테니까 데브라이너를 놓치는 확률이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오늘은 발베르데가 내려오는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으니까 카르바알이 측면에 있다가 뒤늦게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데브라이너의 움직임을 놓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포든의 득점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든이 득점할 때도 밀리탕과 카르바알의 사이로 들어오면서 헤더를 기록했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베르데가 오른쪽 측면으로 나왔다면 확실하게 레알 마드리드가 3백을 사용하는 형태를 취했을 테니까, 수비할 때 그렇게 되면 포든의 움직임을 아마 카르바알이 잘 마크해 줬을 수도 있습니다. 카세미르의 부상으로 발베르데가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던 것이, 이것이 오늘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적인 측면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 이 크로스가 수비라인 앞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됐어요. 수비라인 앞 공간을 이 크로스가 커버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특히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라인을 내렸을 때 모드리치가 앞선으로 나갔다가 수비를 내려오지 못하니까 공간이 너무 크게 났어요. 그런데 이때 모드리치가 내려와 주지도 못하고요. 그렇다고 크로스가 이 옆 공간으로 빠르게 달려나가 주지도 못했어요. 레알 마드리드의 왼쪽 공간, 이 공간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거든요. 계속해서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가 무너지는 요소가 됐었는데, 크로스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을 하지 않고 이 카세미루가 정상적으로 나왔다면 카세미루가 이 공간을 적절하게 커버를 해줬겠죠. 그런데 크로스가 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모드리치가 더군다나
앞선에 위치하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 공간이 계속해서 공간이 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압박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레알 마드리드가 계속해서 전방에서 압박을 할 때 모드리치와 크로스의 기동력이 부족하니까 맨시티가 너무나 쉽게 레알 마드리드의 압박을 풀어 나와서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가 올라왔을 때 맨시티가 역습을 통해서 기회를 만드는 장면들이 많았었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중원 라인에서 크로스와 모드리치의 기동력이 부족하다는 거, 이게 결국에는 오늘 경기에서도 계속해서 문제점이 됐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크로스가 수비 라인 앞에 있는 게 또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맨시티가 공격을 전개할 때 제주스 같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내려와 줬단 말이죠, 볼을 받기 위해서. 근데 제주스를 따라서 당연히 알라바나 밀리탕이나 혹은 후반전에 들어온 나초가 제주스를 압박하기 위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제주스가 내려왔을 때 뒷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이 뒷공간을 카세미로였다면 카세미로가 자연스럽게 내려와주면서 공간을 커버해주는 플레이가 됐을 거예요. 근데 크로스가 이 공간을 따라들어 내려오지 못하니까 밀리탕이 올라와서 제주스를 압박할 때 혹은 알라바가 올라와서 제주스를 압박할 때 크로스가 뒷공간을 커버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경기에서 이 레알 마드리드의 축구에 굉장히 불안한 모습 중 하나였다. 다만 이렇게 맨시티가 레알 마드리드를 기동력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한 가지, 뭔가 맨시티가 계속해서 경기를 압도하는데 레알 마드리드가 득점을 하면서 따라가줄 수 있었던 건 결국에는 벤제마와 비니시우스의 활약이 동반되었기 때문이다. 오늘 경기에서는 맨시티가 오른쪽 풀백 자리에 워커가 못 나왔죠. 워커가 부상이었는데 아무래도 부상이 회복되지 못하면서 결국 오늘 경기에 나오지 못했고, 칸셀루 같은 경우는 경고 누적으로 오늘 경기에 나오지 못하면서 이 전반전에는 스톤스가 나왔어요. 근데 스톤스도 몸 상태가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상태였어서 스톤스가 좀 불안했죠. 레알 마드리드가 수비에서 역습으로 나갈 때 비니시우스와 스톤스의 경합 상황에서 비니시우스가 계속해서 스톤스를 무너뜨리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르디올라가 빠르게 스톤스를 빼줬습니다. 스톤스를 빼고 페르난지뉴를 투입했어요. 페르난지뉴가 이 과르디올라 체제에서는 오른쪽 풀백으로 많이 뛰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스톤스의 불안함을 페르난지뉴로 이제 커버를 하려고 했는데 페르난지뉴가 경기 전체적으로는 잘 해줬습니다. 잘 해줬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느냐면 페르난지뉴가 비니시우스보다 내가 스피드가 느리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비니시우스 쪽으로 패스가 넘어갈 때 이 뒷공간을 의식해서 페르난지뉴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볼을 끊어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결국에는 뒷공간을 내주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페르난지뉴가 과감하게 올라와서 끊어주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게 맨시티가 세 번째 득점을 할 때 비니시우스한테 볼이 갈 때 페르난지뉴가 볼을 끊어내서 오버래핑을 직접 시도한 다음에 크로스를 올려줘서 포든의 득점이 나왔죠. 그런데 바로 맨시티의 득점이 나온 이후에 곧바로 비니시우스와 페르난지뉴가 맞닥뜨리는 상황이 또 나왔는데 이때는 페르난지뉴가 과감하게 볼을 끊어내려다가 이 볼을 흘리게 되면서 비니시우스에게 너무나 넓은 공간을 내줬죠. 그러면서 비니시우스가 단독 드리블을 거의 하프라인부터 해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냈는데 결국에는 페르난지뉴와 비니시우스의 1대1 대치 장면은 페르난지뉴가 자신의 스피드가 부족한 걸 아니까 앞선에서 끊으려고 했던 것이 맨시티의 득점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했고 반대로 비니시우스에게 뒷공간을 허용하면서 실점을 이제 허용하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선수는 벤제마겠죠? 결국에는 벤제마의 엄청난 골 결정력, 이것이 오늘 경기를 결국에는 한 골 차이로 마무리하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었는데 벤제마의 첫 번째 득점 장면을 보면 크로스가 그렇게 좋은 위치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골대보다 사실은 살짝 먼 지역, 심지어 페널티 박스에서 거의 바깥 지역 쪽으로 크로스가 올라갔는데 그 위치에서 벤제마가 원터치로 득점을 만들어냈다. 이 엄청난 골 결정력을 보여줬고 벤제마가 정말 높은 수준의 결정력을 보여준다는 게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게는 엄청난 큰 힘이다.